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스 용큐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들려드리는 스토리텔링. 지난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오랜만에 올린 영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응원도 해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보를 받고 찾았습니다. 지담님께서 알려주신 사건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신 소재로도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지담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제보 항상 기다릴게요.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있는 나라 에콰도르 아시죠? 1990년대 초반 그 나라의 수도 키토에서 넉 달 동안 무려 20명 이상을 살해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그 연쇄살인범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사람들은 그 연쇄살인범을 공포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시민들을 살해의 공포에 떨게 만든 그 장본인은 바로 아직 앳된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후안 페르난도 헤르모사. 16살이 되기도 전에 에콰도르 역사상 최연소 연쇄살인범이 되었고 모두 22명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은 거의 4개월 동안 일어났는데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 대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후안의 희생자들은 모두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8명의 택시기사, 10명의 남성 동성애자, 트럭기사, 경찰관을 살해하면서 공포의 아들이라는 악명을 얻게 됐습니다. (1976년생인) 후안 페르난도 헤르모사는 어릴 적에 올리보 헤르모사 씨와 졸리와 아만다 부부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에콰도르 수도 퀴토로 오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양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요. 어머니는 주부였는데 몸이 편치 않았습니다. 관절염과 청각장애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5살이 된 후안은 시내 오락실에 자주 놀러가서 친구들과 어울렸고 같은 또래 애들 10명과 갱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어린애들이 조직폭력단을 만들어서 도둑질과 강도를 벌이려고 한 겁니다. 그 갱단의 이름은 공포의 갱이었습니다. 시내 나이트클럽이나 바를 자주 들락거렸고 친구들과 무리지어 밤늦도록 배회하고 방황하던 애들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은 미성년자가 클럽이나 바 출입에 큰 제한이 없었나 봅니다. 리더 후안을 중심으로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성인 깽단처럼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총을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돈과 물건을 가져오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돌이키지 못할 일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았을런만 청소년의 영웅 심리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1991년 11월 22일) 후안 헤르모사와 친구 4명은 나이트클럽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탑니다. 얼마 후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가 멈췄을 때 후안은 권총을 꺼내 택시기사의 머리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택시기사는 그대로 즉사했고 무리 중 한 명이 택시를 운전해서 키토 남동쪽 계곡으로 가서 시신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애들은 두려움은커녕 죄책감도 없었고 마치 큰 힘을 얻은 뭐라도 되는 양 당당했습니다. 훔친 택시를 가지고 범행에 이용하고 물건도 실어 나르는 대범한 행동을 합니다. 그 택시기사의 시신은 다음날 오전 경찰에 의해 발견됐지만 범인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후안은 중개상을 통해서 무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총기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후 후안은 그가 이끄는 갱단 친구들을 데리고 평소에 다니던 미용실에 가게 됩니다. 미용실 원장 찰리는 게이였고 크로스베스타잇이었습니다. 크로스베스타잇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신과 반대 성별의 복장을 하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장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게이 남성이 바로 그 미용실 원장 찰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찰리는 후안과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서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가볍게 시작된 언쟁은 조금씩 심각한 분위기로 흘렀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술까지 마셨으니 애들의 자제력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후안은 총을 꺼내 위협했고 찰리는 제발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그날의 술자리는 5발의 총성과 함께
끝이 나버립니다. 후안과 아이들의 끝날 줄 모르는 강도와 살인은 주로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1991년 11월부터 1992년 1월까지 에콰도르 퀴토 북부 지역에서 의문의 살인이 반복된 것이죠. 특히 퀴토 시내 북쪽을 다니던 택시기사와 게이 남성이 주 피해자였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비슷한 시기에 살해당한 트럭기사와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퀴토 시내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드는 주범을 찾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합니다. 시내에서 도둑질하던 청소년들을 붙잡게 됐는데 그 애들이 당시 연쇄살인과 관련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중심엔 누가 있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후안 페르난도 헤르모사였습니다. 강도와 살인을 일삼은 한 소년에 대한 체포작전은 꽤 스펙타클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을 정도로 말이죠. 1992년 1월 9일 경찰은 도시의 살인자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살인 혐의자 위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벽 3시 작전 개시입니다. 집에 있는 후안 페르난도 헤르모사를 체포하려고 경찰 특공대가 집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그 시각 후안은 집 바깥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서 후안의 방으로 진입했습니다. 후안이 분명 거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 몇 명이 거기서 자고 있고 후안은 어머니 방에서 자고 있던 겁니다. 그 실수는 후안을 깨어나게 만들고 바로 권총을 집어들게 했습니다. 후안은 집안을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총을 쐈고 교전이 시작되면서 그 새벽 조용하던 그 동네는 이내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총격전이 펼쳐졌습니다. 후안은 집 주위를 포위하는 경찰 쪽으로 수류탄을 집어 던집니다. 그 폭발로 인해 경찰관 2명이 부상당하고 집 외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총알이 오고 가는 과정 중 불행하게도 아무 죄 없는 후안의 어머니는 여러 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약 15분간의 총격 끝에 결국 후안은 제압당하고 맙니다. 당연합니다. 권총 한 자루를 든 16살 소년이 공권력을 이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 과정 중 후안의 양어머니는 총에 맞아 숨졌고 후안은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치열한 전투와 같았던 새벽 검거 작전은 후안 헤르모사의 체포로 끝이 났고 같은 날 아침 이 소년은 구금시설로 넘겨졌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그동안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마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의 연쇄살인범을 체포했다는 소식에 기자들은 몰려왔습니다. 나는 후안 페르난도 헤르모사 수아레즈이고 2월 28일에 16살이 된다는 걸 정확히 밝히고 싶다 라는 말이 공포의 아들로 알려진 후안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후안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부터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며 그들에게 멈추라 경고했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그들은 반대로 행동했고 나를 권총으로 위협해서 먼저 쏜 것이라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을 렌치로 때리려고 해서 총을 쏜 거라는 턱도 없는 소리를 했고요. 그렇지만 결국엔 모든 범죄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후안은 강도와 살인을 벌이면서 특히 왜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혹시 그들에 대한 특별한 증오였을까요? 그 이유는 후안이 밝혔습니다. 조프레 리마라는 한 은퇴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택시기사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군인 아버지는 딸에 대한 복수로 그 택시기사를 죽였다고 하는데 후안은 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안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2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그 어린 녀석에게 희생당했고 도시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드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과연 어떤 형벌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내릴 것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을 듯 싶은데요. 후안 헤르모사는 고작 징역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것도 교도소가 아니고 소년원에서의 구금입니다. 징역 4년형은 에콰도르 형법이 미성년자에게 내리는 최대 형벌이었습니다. 법적 조항에 의해 후안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4년형이 선고됐고 그 처벌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후안은 그곳의 리더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만의 왕국을 갖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후안은 자신이 석방되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모든 이들에게 기필코 복수할 것이라는 철없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 동성애자, 그리고 경찰을 죽일 것이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 상식과 맞지 않게 에콰도르의 소년원이라지만 가족이나 여자친구의 출입이 허용됐나 봅니다. 후안의 여자친구는 종종 찾아와 후안을 만났고 여자친구에게 총을 몰래 가져오게 시켜서 총기 밀반입은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탈출을 계획하고 복수를 꿈꾸던 후안은 1993년 6월 17일 실행에 옮깁니다. 권총으로 그것을 경비하던 경찰을 위협해서 소년원 아이들 10여 명과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막으려던 한 경관은 후안이 발사한 총 5발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후안은 이전에도 소년원 탈출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구금 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한번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소년원을 탈출한 후안은 콜롬비아로 피신했습니다. 경찰관을 살해하고 다른 아이들과 소동을 일으키며 탈출했지만 후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붙잡히고 에콰도르로 돌아와 남은 형량을 마쳐야 했습니다. (1996년 1월) 후안은 석방되었고 양아버지가 지내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살려고 오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별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집이나 매춘업소에서 후안을 자주 봤다고도 하지만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특별히 후안을 감시하고 있었답니다. 그가 하는 일과 가는 곳을 감시하는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날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996년 2월 28일은 후안의 20살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밤 술집에 있던 후안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후안은 20살 생일날 아침 농부에게 발견됩니다. 여러분의 예상 그대로입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지요. 그의 시신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후안의 얼굴은 총격을 당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엔 구멍이 있었고 여러 차례 칼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몸에도 마찬가지로 칼자국이 있었고 구타를 당했고 양손은 철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지갑 속에 있던 소년원에서 발급한 학생증과 주머니에 여러 통의 편지를 통해 그가 1992년 퀴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공포의 아들 후안 헤레모사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후안의 시신은 아버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안을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22건의 살인에 대해 원한을 가진 이의 복수일지도 모르고 그를 시기한 갱단의 일원일지도 모릅니다.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강도를 벌이던 에콰도르 최연소 살인마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내내 영화 시티 오브 갓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갱단을 조직해 도시를 장악한 이야기가 후안의 범죄와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영화처럼 갱단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죽인 후안의 범죄는 짧은 생으로 마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